프리미어리그를 강타하고 있는 손흥민과 황희찬의 공격력에 일본 언론이 높은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축구 전문 매체가 올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으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황희찬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골잡이들이 위험하다 라며 올 시즌 골잡이로서 자각한 황희찬이 전방에서 손흥민과 연계한다면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공격력은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대표팀의 친선전 연승 행진에 열광하며 아시안컵 우승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들떠있던 일본의 언론과 축구팬들은 손흥민에 이어 황희찬까지 매서운 공격력을 선보이자 높은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고 일본 축구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프리미어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미 프리미어에서 10골로 자각한 한국의 골잡이가 위험하다. 28일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2024에 임할 대표팀 멤버를 발표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도 많지만 전방에 주목받는 선수는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과 울버햄튼 공격수 황희찬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선수는 황희찬이다. 스퍼스의 손흥민은 오래전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올 시즌에도 이미 리그 11골을 뽑아냈다. 이를 뒤쫓고 있는 것이 황희찬으로 올 시즌은 지금까지 10골을 뽑아냈다. 황희찬이 이렇게까지 숫자를 올린 것에 놀라는 축구팬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90미닛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과소평가받고 있는 선수라고까지 황희찬을 극찬하고 있다. SNS상에서도 두 사람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환상적인 선수라는 칭찬이 나오고 있어 두 사람 모두 아시아 톱레벨의 공격수임에 틀림없다. 아시안컵에서도 우승 후보의 일각으로 꼽힐 것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1위로 결코 상위 클럽이 아닌 울버햄튼에서 10골을 뽑아내고 있는 황희찬의 결정력은 칭찬받을 만하고 이 두 사람이 전방에서 연계할 한국의 공격은 위협적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전문가 보고 요시자키 에이지뇨 2015년 잘츠부르크 입단 당시 K리그의 드래프트에 신청하고 현지의 포항에 지명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파기한 유럽행은 당시 사실상 K리그로의 퇴로를 끄는 유럽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이 면제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큰 소동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정상급 선수의 경우 국군팀인 상무에 들어가기 1년 전에 K리그 클럽으로 이적하고 이를 통해 임대 이적하는 것이 룰. 그러나 황의 경우 다시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K리그 클럽 이적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그런 위험을 인지하고 유럽으로 건너갔다 라는 각오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탄수화물을 억제하는 영국에서의 생활이 보도되면서 그 금욕적인 면에 감탄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는 손흥민이나 김민재 등 세계에서도 톱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위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층의 두터움에서는 일본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전이 되는 아시안컵에서 턴오버를 잘 하지 못하면 사우디와 이란, 카타르 같은 아시아의 강호들에게는 고전할지도 모르겠네요. 전체 층에 대해 말하자면 확실히 일본이지만 전방에 국한된 이야기라면 한국 쪽이 분명히 위. 일본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를 넣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손과 이차는 정말 무서워. 부상자 속출인 일본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가 볼거리겠죠. 이런 댓글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인데 그런 사우디나 이란, 카타르 등은 한국보다 더 층이 얇은 편. 그런 사우디나 이란, 카타르가 한국에 고전할지도 모른다는 발상은 왜 떠오르지 않는 걸까? 그리고 K리그는 지금의 J리그보다 강하니까 K리그 선수라고 해서 결코 허접 선수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손이나 김이 너무 돌출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나 이란, 카타르 등은 한국보다 더 층이 얇은 편. 진짜? K리그는 지금의 J리그보다 강하니까. 처음 들어봄. 손이나 김이 너무 돌출되었을 뿐. 좋은 선수지만 돌출은 지나침. 변함없이 자기 평가가 높은 민족이네. 참고로 황희찬은 U22 때부터 그의 플레이는 좋아했지만 근데 교체 불가인 선수들로 가득 찬 한국은 결승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손과 황희찬의 결정력은 솔직히 위협이지. 그렇다고 일본 쪽이 공격수의 공격력이 떨어지는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스피드 승부야 일본이 유리하고 무엇보다 층의 두터움도 일본 우위. 일본은 층이 두텁다는 건 싼값에 유럽으로 우겨넣은 유럽파가 늘었으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 실제로 아시아 예선에서는 유럽파 영명인 사우디에 1위를 내줬고 월드컵에서도 코스타리카에 졌으니까 현실을 보는 것이 좋아. 일본이 한국에 비해 우수한 것은 층의 두터움도 있지만 미들의 강함이라고 생각해.
일본의 엔도와 모리타에 필적할 선수가 한국에는 없어. 소니 대표팀에서 애매한 것은 미들의 문제와 전방의 손 외에는 뛰어나지 않으니까 집중 마크를 받는 것이 이유. 희찬이 나오면서 공격 패턴이 변할 테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원 패턴이었던 한국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냥 무서워. 그걸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전방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위, 미들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위, 최종 라인은 일본이 위, 이상. 그리고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황희찬은 조금 과대평가된 듯. 솔직하게 인정하고 칭찬하면 돼.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 일본을 라이벌로 보는 한국이라며 흔히들 까는데 일본인도 마찬가지야. 일본의 층의 두터움 같은 건 이 기사와 상관없는데. 2015년 이후 유럽 5대 리그 두 자릿수 골 달성수. 한국 합계 12회,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8회, 황희찬 프리미어리그 1회, 황의조 리그왕 2회, 권창은 리그왕 1회, 일본 합계 0회. 일본 언론은 일본의 좋은 점밖에 보도하지 않는데 현실은 이렇다. 일본인은 소속팀에서 덤은 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 주포가 될 수 있는 레벨은 0명이야. 참고로 이 댓글에 대해서 오카자키 신지 선수의 분데스리가 시절을 거론할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오카자키 신지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10골 이상을 기록한 시즌은 1314, 1415 두 시즌입니다. 2015년 이후에는 이 댓글처럼 일본 영예가 맞습니다. 어느새 레전드급의 한 발을 들인 손흥민 선수는 격이 다르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할 수 있는 공격수가 한 명 더 있다는 점에서는 솔직히 부러워. 이강인 선수까지 3명이 모인 상태에서 일본 대표팀과 진검승부 무대에서 싸워야 비로소 뜨끔뜨끔했던 예전 한일전의 감각을 맛볼 수 있을지도 몰라. 물론 매스컴 같은 외부의 간섭 없이 경기장에서 깨끗한 시합을 한다 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겠지만 프리미어에서 10골은 확실히 대단하네. 나머지는 대표팀에 그걸 살릴 수 있는 패서가 있을까? 겠지. 드리블러 타입이 아닌 공격수는 아무래도 팀 동료의 능력에 좌우되어 버리니까. 왔으면 하는 타이밍과 지점으로 패스가 오느냐가 문제. 얼마 전에 웨일스 대 한국을 봤는데 한국은 빌드업이 괴멸적이었다. 결과 무득점이었다. 좋은 공격수라도 수비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고생하겠지. 공격수 2명과 김민재는 숫자를 남기거나 빅클럽에서 주력이다 라는 건 대단하다. 다만 대표팀으로 봤을 때는 한일 간 차이가 일목요연. 아시아 상대라면 일본은 두 팀을 짤 수 있을 정도의 층이 있다. 역시 대회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층의 두터움이 열쇠가 된다. 정말로 두 팀을 짤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 있는 걸까? 인터넷상에서는 부상당한 미토마, 토미야스에 더해서 쿠브와 엔도는 쓰지 말라는 의견이 태반. 챔스를 이유로 쿠브를 쓰지 않는다면 애초에 카마타도 쓸 수 없어. 만약 쿠브를 쉬게 하고 카마타를 쓴다면 카마타는 불만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 아무도 없게 되고 오른쪽도 나카무라 한 명에게만 상당히 부담이 가게 된다. 만약 나카무라가 교대한다면 수마나 아사노 정도밖에 없는 레벨인데 정말로 유럽파를 쓰지 말라는 녀석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걸까? 두 팀을 짤 만한 층은 아니야. 지난 월드컵 아시아 예선 그럴 여유가 있었나? 그때와 선수층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렇게 슈퍼 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지. 확실히 한국에 비해 층이 두터운 것은 틀림없지만 아시아를 너무 얕보는 거 아닙니까? 두 팀을 짤 수 있다 라는 게 그렇게 물어뜯길 일인가? 선수층이 두터운 것을 나타내는 비유로서 두 팀을 짤 수 있을 정도라고 비유하고 있을 뿐이잖아. 실제로 완전 로테이션인 두 팀을 짠다면 그건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든 프랑스든 힘의 차이는 있겠지. 언론에 조종당해서 착각하고 있네요. 오타니가 세계적인 선수라고 믿어버리게 된 것과 비슷한 건가? 한일 간의 실력차는 없어요. 아시안컵 같은 공식전이 되면 진짜 일본의 위치를 알게 될 테니 기대된다. 한일 간에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전평가에서는 일본 우승이 유력하니까. 해외 사이트 오즈에서도 일본이 압도적. 한국 외의 나라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최고의 우승 후보라고 보고 있어. 순서도 호주, 이란, 한국, 카타르 등등. 층의 두터움이 중요하다는 점에 찬성. 혼란, 웨데고르라는 월드클래스가 있는 노르웨이는 약하고 발롱돌러인 메시, 호날두가 있다고 해도 월드컵 우승은 확실하지 않아. 아르헨티나는 우승했지만 맥알리스터, 엔조 페르난데스 등 메시 외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해외파만으로 아시아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을 3개 만들 수 있다. 유럽파만으로도 4개는 만들 수 있을지도. 유럽 우겨넣기 군단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 아시아 예선에서 사우디에 1위를 내줬고 전 아시안컵에서도 카타르에 일방적으로 밀렸는데
너무 현실을 안 보네. 이야, 순수하게 대단하구나. 손흥민이라는 괴물이 없었다면 한국 대표팀 부동의 에이스가 됐을 텐데, 이웃나라로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나 태권 축구 같은 그런 것만 없다면 아시안컵 한일전이 무척 기대될 텐데. 황희찬 선수의 프리미어에서 벌써 10골은 정말 대단해. 손흥민 선수는 대단해 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 대단해. 솔직히 공격수는 일본 대표팀 선수보다 한국 대표팀 쪽이 레벨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사에서 아시아 선발을 뽑았을 때 황희찬이 아니라 미토마가 뽑힌 것에 한국인들이 붕괴하고 있던데, 이런 결과를 보면 확실히 황희찬이잖아 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 황희찬의 플레이는 거의 못 봐서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미어에서 두 자릿수 득점은 대단하구나. 이 일본인이 언급한 아시아 베스트 11에 관한 반응은 본 채널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을 막으려면 역시 토미야스가 필요해. 빠른 회복을 바랄 뿐. 일본이 강해졌으니까 풀 멤버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시아는 그렇게 만반하지 않아. 일본은 2011년 이후 챔피언이 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아시아 챔피언이 되어야 해. 이번에는 일본의 경우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세간의 평가가 낮은 쪽이 이기는 경우도 많은 것이 축구의 묘미. 맞아, 점유율이 높아도 골을 못 넣거나 적은 기회를 살려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의 아스널처럼. 다소 뛰어난 공격수가 몇 명 있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니까. 전체 레벨이 낮으면 연계가 안 돼서 위협조차 안 되고, 우수한 선수만 막으면 손도 발도 될 수 없어. 가장 위협적인 것은 역시 미토마나 쿠보, 이토처럼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 아니, 뛰어난 톱 한 명이라면 막을 수 있어도 두 명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 프리미어에서 두 자릿수 득점은 다소 뛰어난 것이 아니야. 애초에 한국이 위협조차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역시 있을 수 없겠죠. 월드컵 후에 친선 경기 등에서 갑자기 일본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은데, 언론에 지나치게 기대를 부풀리는 기사에 너무 휩쓸린 거 아닐까? 일본인 선수는 라인 사이 한쪽의 드리블은 확실히 능숙합니다만 거기서 골로 직결될 가능성은 유감스럽게도 낮습니다. 소니와 찬이가 일본인과 다른 점은 중앙에서 드리블, 시저스, 페인트 등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니는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도 9회로 주위에 정확도 높은 키패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골 기대값 이상의 골수에서 프리미어 1위, 2위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가장 주위에 의존하지 않는 두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괴물. 존재감이 보통이 아니야. 강하고 빠르고 양발을 능숙하게 쓰고, 어쨌든 한국은 본선이 되면 결과를 내는 멘탈도 있고, 파리에 소속된 쿠보군의 친구도 계절하고, 저로 조인 황희찬까지 가세하면 가장 거북한 상대. 한편 영국의 축구 매체인 풋볼 인사이더는 새해 첫날 코리안가이 황희찬을 영입하기 위한 빅클럽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과 리버풀이 핫한 스타 플레이어 황희찬을 주시하고 있다. 27세인 황을 올여름 데려가기 위한 두 클럽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스카우트들은 올 시즌 황희찬이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고 난 후 경기력에 감명받았다. 황희찬은 좌측, 우측 윙어로서 뛸 수 있고 중앙에서도 뛸 수 있다. 황희찬은 올 시즌 21경기에서 11골을 넣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될 경우 울버햄튼이 27-28 시즌까지 계약한 황희찬을 붙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실제 영입의 성사에 대해서 그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황희찬이 빅클럽들이 노리는 선수 반열에 올랐다는 점이겠죠. 황희찬 선수는 이제 대표팀에 합류해서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 등과 한 조에 속한 한국 대표팀은 1월 15일에 바레인과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죠. 역대 최강이라 평가받는 대표팀이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